자, 교재는 97페이지 제5장 그 쿠버네티스 아키텍처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아키텍처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그냥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네, 구성 요소. 자, 일단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컨트롤 플랜이라고 하는 거랑 이 워커 노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 플랜은 실제 환경에서는 그 이중화, 고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두 대를 쓰는 걸 권장합니다. 그다음 워커 노드는 이제 뭐 여러 대 쓰겠죠. 필요한 용량만큼 여러 대를 쓸 건데, 자, 먼저 그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는 그 파드 컨테이너를 생성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령. 그다음에 파드랑 컨테이너가 생성돼서 구동되는 시스템들이 이 워커 노드가 되는데,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과 워커 노드의 이제 구성 요소들이 뭐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서로 각각 다르거든요. 자, 컨트롤 플랜 구성 요소 중에서는 일단 얘네들이 일단 중요한 애들인데, 자, 큐브 API 서버, 그 다음에 큐브 스케줄러, 그 다음에 큐브 컨트롤 매니저,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컨트롤 매니저는 그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서 이제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는 없어요. 그 다음에 etcd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워커노드 구성 요소로는 큐브렛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큐브렛. 그다음에 뭐 큐브 플럭시, 컨테이너 런타임 이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물론 컨트롤 플랜에도 큐브 플럭시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큐브 플럭시는 실제 워커 노드에 필요한 애들이거든요. 필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컨테이너로 동작이 되고 있어요. 컨테이너. 자, 먼저 정보 확인을 먼저 해볼까요? 자, kubectl 디스크라이브 노드 마스터. 자, 그 저처럼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좀 옮겨 놓고 보시면은 보기 편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 플랜, 지금 저희 마스터가 컨트롤 플랜이잖아요. 컨트롤 플랜인데, 밑에 보면은 지금 컨트롤 플랜의 구성 요소들이 컨테이너로 동작 중인 녀석들인데, 그 저처럼 이렇게 복사해서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장에. 이렇게 갖고 오셨으면은 저처럼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API 서버, 스케줄러, 컨트롤러 매니저, 그 다음에 DNS가 들어간 애들 3개, 그 다음에 큐브 플럭시, 그 다음 칼리커 노드. 아까 엑셀에다 할까? 아니다. 메모장에다가.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크라이브, 그 큐브시티의 디스크라이브 노드, 노드 1번도 열어서, 뒤에 이 번호 이런 거는 그냥 뺄까요? 자리만 차지하니까. 네, 노드 2번 것도, 저처럼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좀 정리를 하셨으면요. 이게 좀 구성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은 눈에 좀 잘 들어오거든요. 나중에. 자, 먼저 컨트롤 플레인 구성 요소 중에 이 API 서버라고 하는 요 녀석은 그 컨트롤 플레인 역할을 담당하는 서버 개념입니다. 어? 그래서 쿠버네티스 API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뭐 etcd, 그 다음에 스케줄링, 컨트롤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노드의 큐브렉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이름대로 API 서버예요. 그 반드시 컨트롤 플랜에 있어야 되는 요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스케줄러는 어떤 노드에 파드를 배정할 것인지 각각의 노드들에 대한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이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파드를 생성하게 되면은 그 노드를 배정하는 역할만 해요. 뭐 파드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 다 배정만. 그러니까 이름 뜻대로 스케줄만 담당한다는 얘기야. 음? 그래서 이 스케줄러라고 하는 구성 요소는 노드들에 대한 상태 정보를 모니터링해서 기록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파드가 생성될 때 어떤 노드부터 생성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걸 배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얘가 제공하는 컨트롤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리플레이케이션 컨트롤러, 뭐 리플레카 셋, 디플로이먼트, 뭐 데몬 셋, 스테이트 풀 셋, 뭐 기타 등등 그 파드를 어떤 형식으로 몇 개를 만들 거다 뭐 이런 거를 담당하는데 이 컨트롤러는 저희가 별도로 이제 진도가 있거든요. 그때 일단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래서 요 세 가지 API 서버랑 스케줄러랑 컨트롤러 매니저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컨트롤 플랜의 컨트롤 플랜 역할을 하는
그 시스템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그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전부 다 지금 그 마스터, 저희 마스터 있죠? 그 마스터 리눅스의 컨테이너로 지금 동작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코어 DNS라고 하는 녀석이 있을 겁니다. 코어 DNS. 저는 마스터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드 몇 번에 있나요? 저는 노드 2번에 있는데, 노드 몇 번에 있어? 노드 2번에 있나요? 그쵸, 3번에 있는 분도 계시고, 1번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는 마스터에 하나 있지 않나요? 네. 자, 이 코어 DNS가 뭐냐면은, 하드의 컨테이너들이 사용하는 DNS 서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DNS 서버를, 예, 코어 DNS라고 하는 거를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컨테이너로 지금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자, 그럼 이 코어 DNS라는 서버를 누가 만들어줬느냐? 얘가 만들어줬어요. DNS 오토 스케일러라고 하는 녀석 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 클러스터 환경에서 코어 DNS라고 해서 이 DNS 서버를 두 개를 생성해주는 컨트롤러 역할을 해주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가 삭제가 되면은 어떻게 다시 하나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DNS 서버는 보통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두 개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두 개, 코어 DNS 두 개가 컨테이너로 동작 중인데 마스터에 아마 하나 있을 거고 노드 1번, 2번, 3번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얘가 두 개를 만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노드 로컬 DNS라고 하는 녀석은 다 있지 않나요? 음. 네, 마스터에도 있고 노드 1, 2, 3에도 있는데 이 노드 로컬 DNS는 그 DNS 캐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요청한 도메인에 대한 IP 정보는 어떻게 캐싱해서 기록하고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DNS 캐싱을 담당하는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마스터뿐만 아니라 노드 1, 2, 3에 다 있고 원래 노드 1, 2, 3에 필요한 녀석이죠. 왜냐하면 파드 컨테이너는 노드 1, 2, 3에 생성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 큐브 플럭시라고 해서 아마 다 있을 거예요. 큐브 플럭시는 파드로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어? 파드로 접근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큐브 플럭시. 우리가 C URL로 HTTP 해가지고 파드로 HTTP 요청번호 응답받고 했었잖아요. 그게 가능한 게 이 큐브 플럭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큐브 플럭시. 자, 그 다음에 칼리코 노드라고 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칼리코 노드. 자, 칼리코 노드라고 해서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컨테이너 간에 통신할 때 쓰는 겁니다. 컨테이너 네트워크 장치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 컨테이너 네트워크 장치. 그래서 칼리코는 그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줄여가지고 CNI라고 하는데 그래서 컨테이너 네트워크 장치 또는 컨테이너 네트워크 통신하기 위한 그 동작을 제공해주는 컨테이너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누가 만들어줬느냐?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칼리코 큐브 컨트롤러스라고 하는 녀석 있죠? 얘가 만들어준 겁니다. 자, 칼리코 큐브 컨트롤러스는 저는 노드 1번에 있는데 혹시 노드 2번 또는 노드 3번에 있는 분 계세요? 네, 노드 3번에?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저랑 위치가 다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엔지닉스 플록시라고 하는 녀석 있지 않나요? 노드에만? 그치? 자, 엔지닉스 플록시는 이게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실제 환경에서는 컨트롤 플랜은 한 대 쓰는 게 아니라 두 대 내지 세 대 정도 쓴단 말이에요. 세 대, 두 대 내지 세 대. 그래서 만약에 컨트롤 플랜을 세 대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세 대. 근데 만약에 노드 1번과 노드 2번과 노드 3번이
이 컨트롤 플랜과 통신해야 되잖아요. 이때 포트가 예약된 게 6443번을 사용하거든요. 예약된 포트 번호인데, 자, 컨트롤 플랜이 만약에 세 대가 있대요. 근데 노드 1번과 2번, 3번이 얘랑만 만약에 통신을 한대. 얘랑만. 근데 만약에 얘가 장애가 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드 1번, 2번, 3번이 계속 얘랑만 통신하려고 한다면 컨트롤 플랜과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럼 얘가 장애 생겼을 때 어떻게? 다른 컨트롤 플랜과 통신을 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이 컨트롤 플랜과 통신할 때 직접적으로 통신하는 게 아니라 이 엔지닉스 플록시를 통해서 통신하게 되어 있어요. 엔지닉스 플록시. 플록시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뭔가를 대신하겠다는 얘기거든. 어? 그래서 각각의 노드들을 대신해서 엔지닉스 플록시를 통해서 이 컨트롤 플랜, 여러 대의 컨트롤 플랜과 통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엔지닉스 플록시에는 컨트롤 플랜 이 세대 있죠. 이 세대에 대한 IP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쪽과 통신 안 되면 어떻게 얘가 대신해서 다른 컨트롤 플랜과 통신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저 엔지닉스 플록시라고 하는 게 담당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스터 컨트롤 플랜에는 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나? 네. 마스터는 컨트롤 플랜이니까 자기는 필요가 없는 구성 요소니까 이쪽에는 없죠. 자,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 구성 요소 중에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etcd라고 하는 녀석이 있거든요. etcd. etcd는 저장소입니다. 저장소. 현재 리소스 생성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저장하는 저장소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정보 확인하면은 그 내용들이 다 출력되잖아요. 그게 다 여기 있는 내용이 다 출력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 근데 지금 etcd는 마스터의 구성 요소로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자, 지금 저희가 디스크라이브로 그 정보 확인에서 나오는 얘네들은 전부 다 컨테이너로 동작하고 있는 애들이고요. etcd는 현재 컨테이너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얘만 리눅스에 그냥 프로세스로 동작이 되고 있어요. 물론 컨테이너들도 리눅스의 프로세스로 처리가 되지만 etcd는 컨테이너로 구동돼서 동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눅스의 별도의 프로세스로 동작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ps-if grep etcd 자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 USR의 로컬의 빈에 etcd라고 별도의 프로세스로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리눅스의 1번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서로 이게 저희가 큐브 스프레이로 쿠버네티스 환경을 만들면 etcd는 이렇게 리눅스의 프로세스로 이렇게 이렇게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 원래 얘네들처럼 원래 컨테이너로 동작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큐브 스프레이로 그 쿠버네티스 환경을 만들면 이렇게 etcd는 리눅스의 프로세스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애를 뭐라고 하냐? 외부 etcd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external etcd라고 얘기합니다. external etcd. 그래서 cat, 요건 제가 할게요. 좀 노트 디렉토리 됐다. 큐브 스프레이에 롤에 etcd에 자, 여기 보시면은 etcd 데이터 디렉토리는 어디랍니까? 바의 lib에 etcd라고 되어 있고 그 백업은 어디래? 바의 백업스라고 되어 있죠.
네, 그 여기 디렉토리를 트리로 보면은 네, 여기가 이제 저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저장소. 만약에 여기 삭제되거나 손상되면은 기존에 구성된 그 파드랑 이러한 것들은 동작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기적인 백업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etcd도 얘네들처럼 컨테이너로 동작하는 게 맞지만 그 쿠버네티스 환경을 그 큐브 스프레이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그냥 리눅스의 프로세서로 동작을 한다는 거. 그래서 별도의 그래서 여기 디렉토리에 계속 차곡차곡 쌓여야 아시겠죠? 내용들이. 그래서 이러한 애를 이스턴을 etcd라고 하고 그 다음에 노드의 구성 요소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큐브렛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큐브렛. 근데 큐브렛도 보시면 아니 노드도 보시면요. 자, 디스크라이브로 자, 노드 1번 보시면 여기 큐브렛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여기에 없다는 얘기는 컨테이너로 동작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명히 보면 여기 큐브렛 버전도 나와 있죠. 자, 큐브렛도 리눅스의 프로세스로 동작 중입니다. 그 노드에서 확인할게요. 자, 노드 1번에서 ps-ef 그랩. 자, 큐브렛 확인하면은 자, 큐브렛도 그 리눅스의 1번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스로 동작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노드의 구성 요소인데 이 큐브렛도 그러니까 리눅스의 프로세서로 별도로 실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컨테이너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리눅스 프로세스, 리눅스 프로세스, 리눅스 프로세스. 자, 그럼 정리를 하면은 API 서버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API 동작을 하기 위한 서버예요. 그러니까 명령 실행, 뭐 노드한테 뭐 뭔가 전송, 노드와 대화, 뭐 스케줄러와 대화, 컨트롤러랑 대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는 그러니까 중앙 서버 개념이고, 그다음에 스케줄러는 어떤 노드에 파드를 생성할 것인지 배정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담당한 녀석이고, 그다음에 컨트롤러 매니저는 파드를 어떤 형식으로 몇 개를 만들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거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랑 그다음 etcd, etcd는 그 쿠버네티스 환경에 생성된 모든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저장소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동작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보 확인해서 나오는 것들이 다 여기에 다 저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마스터에서 뭐, 막 이런 거 하면 다 나오잖아요. 노드에 대한 정보들, 어? 마스터에 대한 정보들, 노드 1번에 대한 정보들, 나중에 파드를 만들면 파드에 대한 정보들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 etcd에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etcd는 손상되면은 그 쿠버네티스 그 환경은 다 그냥 맛이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기적인 백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컨트롤 플랜의 구성 요소, 요거랑 요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드의 구성 요소로는 큐브렛, 큐브렛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etcd랑 큐브렛은 컨테이너가 아니라 저희는 어떤 걸로 동작 중이다? 리눅스의 별도의 프로세스로, 그러니까 리눅스 1번 프로세스의 자식 프로세스로 동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어 DNS는 뭐 하는 녀석이다? DNS 서버다. 네. 그래서 파드의 컨테이너들은 그 도메인 요청을 얘한테 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뭐 KT DNS 서버가 아니라, 어? 구글 DNS 서버가 아니라 코어 DNS 서버한테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게 DNS 서버 역할을 하고 얘네들을 누가 만들어줬다? DNS 오토 스케일러가 만들어줬다. 그래서 두 개가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노드 로컬 DNS는 DNS 캐싱을 담당하는 서버예요. DNS 캐싱을 담당하는 서버. 자, 그 다음에
큐브 플럭시, 큐브 플럭시는 파드로 접근 가능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큐브 플럭시. 네, 저희가 노드가 세 개잖아요. 근데 파드가 여기에 생성됐어. 어? 그러니까 큐브 플럭시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접근 가능하게 해준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칼리코 노드. 자, 칼리코 노드는 컨테이너 네트워크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그래서 CNI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리코 말고도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근데 큐브 스프레이로 설치하면은 칼리코로 이렇게 되게 돼 있더라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녀석이고요. 그래서 칼리코 노드는 컨테이너 네트워크 장치. 그래서 컨테이너 통신을 위한 컨테이너 네트워크 장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그 요거는 누가 만들어줬다? 얘가 만들어줬다. 아시겠죠? 네. 저는 노드 1번에 있지만 노드 2번, 노드 3번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뭐지? 엔지닉스 프록시. 얘는 저희는 지금 컨트롤 플레인 한 대지만 만약에 컨트롤 플레인이 만약에 세 대 정도 있답니다. 실제 환경은 두 대, 세 대 써요. 자, 그 노드 애들이 이 컨테이너래. 이 컨트롤 플레인이랑 통신하다가 장애가 생겼어. 근데도 노드 1번과 2번과 3번이 얘랑만 통신하려고 해.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큐브 플럭시에는 컨트롤 플레인 세대에 대한 정보가 다 있단 말이에요. IP. 어? 그래서 노드 1번은 얘 통해서 얘랑 통신을 하고요. 노드 2번도 얘를 통해서 얘랑 통신하고요. 컨트롤 플랜. 노드 3번도 노드 플러시를 통해서 얘랑 통신하다가 만약에 장애가 발생됐어. 그러면 엔지니스 플러시가 어떻게?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컨트롤 플레이랑 통신되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각각의 지금 구성 요소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장애가 발생됐을 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교재 내용 보면서 정보 확인 진행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정보 확인을 통해서 한번 구성 요소들을 살펴볼 건데, 일단 컨트롤 플레인 구성 요소 얘네들, 그다음 워커 노드 구성 요소들. 자, 이때 etcd랑 큐브렛은 컨테이너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그 리눅스의 프로세스로 그냥 별도로 실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DNS 관련된 애들, 그다음에 칼리코, 이런 애들은 애드온이라고 해야겠죠. 애드온. 웹 UI는 대시보드 제공하는 건데, 이건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뭐 얘네들도. 근데 저희는 DNS랑 칼리코라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애드온인데. 자, 그럼 정보 확인을, kubectl, 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컨테이너로 동작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kubectl get hard 마이너스 두 개 올이 아니네. 마이너스 대문자 A 옵션 하나 더 하죠. 마이너스 wide. 자, 먼저 컨트롤 플레인 구성 요소 애들부터 보면은 이거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뒤에다가 그래프 한 다음에 마스터를 하자요. 그러면은 마스터에 있는 애들만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까? 또 리눅스를 안 하셨던 분들도 공부를 하게 되면 또 이 리눅스를 안 하셨으니까 이 그래프 이런 걸 또 안 해가지고. 그래서 파이프 그래프 마스터 하면은 마스터가 들어간 애들만 나오잖아요. 여기 마스터 고정 요소들 보시면 API 서버, 스케줄러, 컨트롤러 매니저, 세 개 보이죠? etcd는 있다 없다? 없다. etcd는 별도의 프로세서로 동작 중이다. 지원자 따로.
얘네들은 지금 파드란 말이야, 파드. 파드라는 건 뭐예요? 컨테이너란 얘기잖아. 그치?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애드온 보면은 여기 DNS 오토 스케일러, 코어 DNS, 그 다음에 노드 로컬 DNS 이렇게 있죠. 그리고 칼리코 있죠. 얘네들은 애드온, 애드온이고. 그래서 쟤네들이 지금 컨테이너로 동작 중이에요. 그 도커 이미지 LS 해서 보면은 컨테이너 이미지도 다 있잖아요. API 서버, 스케줄러, 컨트롤러 매니저.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 코어 DNS. 그 다음에 DNS 노드 캐시. 그 다음에 칼리코 관련된 것들. 그쵸? etcd도 이미지는 있지만 저희는 요 이미지로 etcd 컨테이너가 구동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별도의 프로세스로 이제 동작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도 있고 그다음에 도커, 컨테이너, LS하고 엔터에서 보면은 이 이름을 보시면 여기 API 서버, 스케줄러, 컨트롤러 매니저 다 컨테이너로 다 동작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번엔 노드 쪽. 자, kubectl getPath 마이너스 A 마이너스 O 와이드 파이프 그랩 노드 노드인데 저기 마스터도 나온다. 그럼 여기다가 그랩 마이너스 V 마스터는 빼라 이렇게 해보자. 마스터는 왜 나온 거야? 아, 칼리코 노드 이것 때문에 나온 거구나. 그 마스터를 빼고 보면 되죠. 여기 이제 각각의 노드의 구성 요소들이죠. 큐브렛 있어요, 없어요? 큐브렛은 없죠. 큐브렛도 이렇게 별도의 리눅스 프로세서로 그냥 실행 중입니다. 큐브렛. 자, 그럼 여기 보면은 큐브 플럭시, 그다음에 DNS 관련된 것들, 코어 DNS, 그다음에 노드 로컬 DNS, 그 DNS 캐싱 담당하는 거, 그다음에 칼리코, 그 컨테이너 네트워크 장치, 인터페이스, 얘가 만들어줬다고 했었죠. 그리고 엔지니스 플럭시, 그 컨트롤 플랜과 통신하기 위한, 대신 통신하기 위한 녀석이죠. 이것 때문에 컨트롤 플랜이 두 대, 세 대가 있어도 하나가 장애가 생겼을 때 다른 컨트롤 플레인과 통신이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도 전부 다 컨테이너로 동작 중입니다. 그래서 노드 1번에서 도커 이미지 LS, 자, 컨테이너 이미지 다 있고요. 그다음에 도커 컨테이너 LS, 자, 이렇게 컨테이너로 다 동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컨테이너 다 싹 몽땅 지우는 거 하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마스터 컨트롤 플랜의 API 서버, 그다음에 스케줄러, 컨트롤 매니저는 etc 쿠버네티스 메인 패스지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야물이라는 파일이 존재하는데요. 여기 디렉토리에 야물 파일이 있으면 요 야물 파일로 파드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스태틱 파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나중에 다음 장이 아마 파드인데 파드 내용 나갈 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다음 etcd 저희는 외부 etcd 별도의 프로세서로 실행 중입니다. 그다음 etcd 디렉토리 여기가 etcd 디렉토리고 그 백업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 날아가면은 싹 다 진짜 다 날아가는 거야. 클라우드 컨트롤 매니저는 퍼블릭 클라우드 쪽 쓰면은 그때 쓰는 건데 저희는 지금 해당 사항 안 되고요. 네, 노드 쪽 구성 요소 큐브렛
노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녀석이고, 얘도 별도의 프로세스로 실행 중이죠. 그다음에 큐브 플럭시, 파드로 접근이 가능하게끔 얘가 담당해줘요. 또 큐브 플럭시는 저희 나중에 서비스라고 하는 그 진도 챕터가 있거든요. 그때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런타임은 저희는 도커로 하고 있죠. 도커. 원래 기본 값이 뭐였지? 컨테이너 D였는데 저희는 도커로 변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에드오는 DNS 관련된 거 세 가지. 코어 DNS, 노드 로컬 DNS, 그 다음에 뭐 코어 DNS 서버를 만들어주는 DNS 오토 스케일러, 그 다음에 CNI,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큐브 스프레이로 쿠버네티스 환경을 만들면 칼리코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네트워크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컨테이너 통신 담당.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뭐 밑에 이제 동작된 게 나와 있는데, 자, 자, 마스터에서 한번 해보실래요? 큐브시티에 런, 뭐 테스트 파드, 이미지, HTTPD, 뭐 엔지닉스로 할까? 엔지닉스, 포트 뭐 80번 씁니다. 자, 하고 엔터. 이렇게 엔터라면은 누가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알까요? 이 컨트롤 플레임 구성 요소 중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마스터지. 마스터의 그 컨트롤 플레임 구성 요소 중에 이 명령을 엔터하면은 이걸 누가 알게 돼? API 서버가 알게 되지. 그치? 그 API 서버는 파드의 객체를 생성하고 이거를 etcd에 저장합니다. 음? 파드를 테스트 파드를 만들 것이야 라고 etcd에 내용을 저장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스케줄러가 알게 됩니다. 스케줄러. 그럼 스케줄러는 노드 1번, 2번, 3번에 대한 CPU 메모리 이러한 리소스 상황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놓는다고 했었죠. 어?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저는 어디에 생성됐지?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면은 저는 노드 3번이네요. 저는 노드 3번에 생성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케줄러가 지금 노드 3번이 CPU나 메모리가 가장 널널합니다. 우선순위가 1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API 서버한테 알려요. 노드 3번에 배정하면 된다고. 어? 그러면 API 서버가 이거를 스케줄러부터 이제 내용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할까? 아, 이거를 일단 etcd에 저장합니다. 야, 내가 아까 만들 그 테스트 파드는 스케줄러가 얘기하기를 야, 노드 3번에 배정하면 된대. 이걸 또 etcd에 저장을 해요.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전달할까, 이 내용을? 노드 3번에 큐브렛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 노드 3번의 큐브렛. 그러면 노드 3번의 큐브렛이 이 내용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미지를 컨테이너 런타임을 통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컨테이너 고동하고 파드를 생성하게 돼요. 그럼 이거를 자기 혼자 알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이걸 누구한테 알린다? 네, 컨트롤 플랜 마스터 API 서버한테 작업이 완료됐다는 걸 알려요. 그럼 얘는 이걸 어디다가 저장해야 될까? 이 내용을 etcd에 노드 3번에 테스트 파드가 러닝 됐어라고 이제 저쪽에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어? 그 여기 있는 대로 동작을 하는 거야, 결국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보 확인 요구했잖아요. 큐브 CTR 개파드 마이너스 Y 더하면 결과가 나오잖아. 이게 다 어디에 저장된 거 끄집어서 보는 거죠? 다 ETC 뒤에 있는 거 끄집어서 보는 거야. 끄집어내서. 디스크라이브도 마찬가지예요. 네, 큐브시티의 디스크라이브 파드, 테스트 파드하고 엔터하면 이렇게 내용들 나오잖아. 이런 게 다 어디에다 저장되어 있는 거라고? ETCT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벤트 보면요. 자, 스케줄러.
스케줄러가 노드 3번을 배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누가 일합니까? 노드 3번에 큐브렛이 일을 하잖아요. 이미지 다운로드하고 컨테이너 생성하고 구동하잖아요. 이렇게. 그다음 삭제. 자, 삭제하면은 이것도 이제 etcd에 어떻게 업데이트 해야 되겠죠. 저장해야 되겠죠. 파드 삭제된다고. 그래서 명령을 실행하면 API 서버가 파드를 만들 것이야 라고 얘한테 저장하고 이걸 스케줄러가 알게 되고 그 스케줄러가 자기가 순번 정해놓은 노드를 알려주고 그럼 또 이 정보를 여기다 저장하고 그럼 해당 노드로 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노드의 큐브렛이 받으면 이미지 받아오고 컨테이너 생성 구동하고 파드를 만들고 그럼 다 만들었으면 어떻게? 컨트롤 플레임 API 서버한테 이걸 알리고 API 서버가 최종적으로 etcd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결과를. 그럼 그다음부터 저희가 이제 정보 확인했을 때 출력되는 모든 것들은 다 여기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요게 만약에 작살났어? 그럼 얘네들도 파드도 유지가 돼, 안 돼? 안 되겠죠, 나중에. 자, 그다음에 이제 네임스페이스. 이 네임스페이스는 그 뭐 리눅스 커널의 그 네임스페이스 그게 아니고요. 이 쿠버네티스 자체적으로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리소스가 있거든요. 어, kubectl get namespace 하고 엔터 하시면 자, 네임스페이스가 4개가 있어요. 자, 디폴트라고 하는 이름의 네임스페이스가 기본값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값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만약에 우리가 A라고 하는 리소스를 만들면 여기 네임스페이스에 다 생성이 됩니다. B라고 하는 리소스를 만들면 여기에 다 생성이 돼요. 그리고 큐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는 쿠버네티스 구성 요소들 있죠. 얘네들이 생성된 네임스페이스예요. 어, 완전 똑같진 않지만 그 시스코 스위치의 V랜 그 V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V랜 개념 뭔가 이렇게 분리 격리 그 하는 개념인데 그래서 kubectl get 파드 마이너스 A에서 보시면 예, 컨트롤 플랜과 노드의 구성 요소인 얘네들은 전부 다 네임스페이스가 어디랍니까? 큐브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다른 리소스랑 섞여야 안 섞여요? 안 섞입니다. 그리고 큐브 시스템, 큐브 CTL get 파드 하면은 현재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는 리소스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봤었던 이 디폴트라고 하는 이름의 네임스페이스가 기본값이에요. 알겠죠? 기본값. 자, 그러면은 저희가 리소스를 만들면 다 요 네임스페이스에 다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성된 애들이랑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인다. 예. 자, 그럼 이 네임스페이스를 그 왜 써야 되냐면은 만약에 A라고 하는 고객 환경이 있고요. 만약에 B라고 하는 고객 환경이 있대요. 근데 얘네들이 섞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A 고객을 위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을 만들고 또 B 고객 환경을 위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을 또 만들면 뭐 고객이 생길 때마다 이거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네임스페이스로 뭐 네임스페이스 A, 네임스페이스 B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서로 다른 클러스터로 동작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 분리가 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은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네임스페이스라고 한 기능을 이용하면은 여러 개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고객 환경을 분리해서 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1학년 1반에다 구성하는 게 아니라 얘는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렇게 분리하자는 얘기예요. 예. 그럴 때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생성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봤듯이 요러면 어디다? 기본값이 디폴트다. 그래서 마이너스 n 디폴트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기본값이 디폴트 네임스페이스를 쓰기 때문에. 자, 그러면 cd ls 하면은 저희 큐브라고 있죠. cd 큐브. 자, cd 05번 디렉토리 5장이니까. 자, cd 네임스페이스. 네, 디렉토리가 없으면 만들어서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제 실습 디렉토리를 기터브에서 다 복제를 했으니까 준비가 다 돼 있는 거고. 자, 그래서 큐브의 05번에 네임스페이스 디렉토리까지 이동해 주시고요. 네, 이동 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서브라임 텍스트에 그 야물 파일 다 갖고 계십니까? 자, 혹시 없으신 분들은 큐브ctl run 웨빌 다시 파드 이미지 엔지닉스 포트 80 씁니다. 드라이런 클라이언트 마이너스 오 야물 이렇게 할까요? 그냥 새로 만들지 뭐. 자, 드라이런 클라이언트 옵션을 사용하시면 앞에 명령은 실행하겠지만 실제 생성은 된다, 안 된다? 아, 안 된다. 그래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야물 포맷으로 보여줘. 그래서 이렇게 출력되죠. 네, 출력됐으면 복사한 다음에 서브라인 텍스트에다 옮겨주시고 아, 이거를 일일이 다 입력하기 번거롭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형식 하나 만든 다음에 하면 편하니까. 자, 서브라임 텍스트에다가 붙여넣기 됐으면 밑에서 네 줄, 리소시스부터 요거 삭제, 그 다음에 요거 4번 라인에 생성 날짜 삭제. 그 다음에 이거 레이블도 삭제할게요, 레이블. 레이블 두 줄 있죠? 그 레이블 쓰라던 삭제하시고, 저희는 요 정도만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자, 엔터하고 들여쓰기 맞춰주시고, 프로토콜은, TCP다. 어차피 안 해도 기본값이 TCP고요. 그리고 이 포트 설정은 요거예요, 요거. 포트 번호 80 씁니다라고 안내하는 용도입니다. 아시겠죠? 안내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 안내하기 싫으면 그 안 해도 돼요. 뭐 동작이나 관계없는 녀석이라. 그럼 다 준비됐나요? 자, 그럼 vi 편집기로 웹일 다시 파드.yml 자, 입력 모드 A 그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시프트 인설트 그다음에 저장하고 나가기 ESC하고 콜론 WQ 엔터 자, kubectl create -f 자, 웹일 파드.점 야물 할 건데 그러면 이 웹일 파드는 어디 네임스페이스에 생성이 될까요?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생성이 되겠죠. 기본값이니까. kubectl getPath -wide 저는 노드 3번에 생성이 됐고 뭐 지금은 어디 노드에 생성된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러닝 됐습니까? 그리고 뒤에다가 -n 디폴트 이렇게 안 해도 나와요. 어차피 이게 기본값이라고 했었잖아요. 디폴트 네임스페이스가. 자, 그럼 디스크라이브로 한번 봐볼까? kubectl 디스크라이브 파드 웹일 파드 하고 엔터 해서 보면은 자, 위에서 두 번째 줄. 자, 웹일 파드는 네임스페이스 어디? 디폴트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kubectl get pad 마이너스 a. 그럼 웹일 파드는 네임스페이스가 디폴트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구성 요소 파드들은 네임스페이스가 어디예요? 큐브 시스템. 그러니까 둘이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요. 서로 다른 환경이 아시겠죠?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별로 보려면 마이너스 n 디폴트, 큐브 시스템. 자, 이렇게 하면은 요 네임스페이스에 속한 파드, 여기 네임스페이스에 속해 있는 파드들만 골라서 볼 수 있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값이 디폴트라 요거 안 해도 디폴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서 하는 거 한번 봐볼까? 교재는 110페이지 쪽부터 내용인데, myNS1. 자, 큐브CTL create 네임스페이스 myNS1번. 자, 이러면은 myNS1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kubectl 명령으로 이제 네임스페이스 만드는 거고, 자, 이거 야물 파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 드라이런. 자, 드라이런 클라이언트 하면은 이 명령을 실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야물 포맷으로 출력해줘. 자, 그럼 출력된 거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에 서브라인 텍스트 그냥 밑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것만 밑에 두 줄 삭제, 스펙이랑 스테이터스, 그다음 생성 날짜 없으니까 삭제. 자, 요것만 있으면 돼요. API 버전 v1 kind namespace 네임스페이스 이름 뭐 myNS 2번이다. 자, 그 이번엔 vi 편집키로 myNS 2.yam을 자, 그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저장. 그럼 kubectl create -f myNS 2.yam을 이렇게 야물 파일로도 네임스페이스 만들 수 있고요. 자, kubectl get namespace 자, myNS2 네임스페이스 생성되셨죠? 자, 그럼 저희가 이 myNS 이쪽에다 파드를 하나 만들 건데, vi 편집기로 웹 2 다시 파드.점 얌을 자, vi 웹 2 다시 파드.점 얌을 자, 입력 모드 A. 자, 여러분 서브라인 텍스트에 여기 파드 생성 코드 있잖아요. 자, 이거 이름만 웹 2 파드 이름만 바꾸세요. 웹 2로. 아, 밑에 컨테이너 이름도 바꾸자. 웹 2. 아, 컨테이너 이름은 이렇게 할까? 엔지닉스 컨테이너? 이렇게 해놓고 계속 똑같이 쓰면 되니까. 자, 이름은 엔지닉스 다시 컨테이너로 할게요. 파드의 이름은 웹이 파드, 컨테이너 이름은 엔지닉스 컨테이너. 음. 자, 되어 있으면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저장. 자, 제 거 보세요. 잠시. 이렇게 만약에 만들면 어디 네임스페이스에 만들어지죠? 디폴트. 자,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려면 마이너스 n. 자, myNS 2번에 만들겠다. 이러면은 이 웹 이 파드는 myNS 2 네임스페이스에 생성이 됩니다.
네, 되셨나요? 자, 큐브CTL getPath 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웹이파드?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확인하는 거는 어디 네임스페이스니까? 디폴트 네임스페이스니까. 그래서 뒤에다가 마이너스 n, my ns 2번 이렇게 해야지 나와요. 그리고 describe도 마찬가지입니다. kubectl describe 파드 웹 이 탭해봐요. 돼요, 안 돼요, 완성? 안 되죠. 왜냐면 이렇게 하면 어디 네임스페이스니까? 디폴트 네임스페이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n, my ns 2번하고 그 웹 탭하면 완성되지 않나요? 네임스페이스 지정하니까 여기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녀석이니까 탭으로도 자동 완성되잖아.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웹이파드는 네임스페이스가 myNS이다라고 나와 있죠. 전체적으로 보려면 kubectl getPath -a 하면 되고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의 웹1파드 myNS의 웹2파드 그러니까 얘랑 얘는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입니다. 그래서 A 고객 환경, 뭐 B 고객 환경 또는 뭐 개발 환경, 그다음에 뭐 배포 환경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네임스페이스 그 kubectl 명령으로 하나 더 만들고요. 자, myNS3 이해 잘 하고 계시죠? 음. 자, kubectl create namespace myNS3 자, 이게 생성됐고 자, 이번에는 vi 네, 웹3 파드점 야물 자, 임용 모드 A 자,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자, 이름 웹3 파드인데 이번에는 여기서 네임스페이스를 아예 지정할게요. 그래서 이 파드 메타데이터 네임 있죠? 여기서 엔터 하면은 들여쓰기 맞춰주죠. 자, 네임 스페이스 콜론 마이 NS3이야 이렇게. 이러면은 이 파드는 아예 여기에 생성이 돼요. 그 아까처럼 그 크리에이트 할 때 뒤에다가 마이너스 n 해서 네임스페이스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요것만 아니, 밑에 건 복사하지 말고 파드 것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저장. 자, 그 이 상태에서 kubectl create -f 웹3 파드인데 자, 일부러 한번 해볼까? 자, 마이너스 n, 마이 ns 1로 하겠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야물 파일 안에 있는 게 우선적이에요. 왜냐, 야물 파일 안에 뭐라고 돼 있어? ns3으로 해놨는데, 여기 ns3이라고 여기도 날려주네. 그러니까 이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 뒤에 마이너스 n 빼고 생성. 자, 얘도 마찬가지로 kubectl get 파드 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왜냐면은 네임스페이스 my ns3에 만들어진 녀석이라 이렇게 이제 나와요. 디스크라이브로도 확인할 테고 먼저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리소스 이름 넣어주시면 나옵니다. 자, 보니까 얘는 my ns3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려면 kubectl get hard -a 하면은 다 나오겠죠? 큐브 시스템은 솔직히 얘네들이 이제 볼 필요 없지 않나요? 뭐 쿠버네티스 구성 그 요소니까. 어? 큐브 시스템 네임스페이스 쪽에 있는 애들이고, 그래서 그래프로 마이너스 V 한 다음에, 네, 큐브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실습으로 쓰고 있는 애들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네요. 네임스페이스랑 하드 이름.
그러니까 여기는 뭐 A 고객 환경, B 고객 환경, C 고객 환경. 어?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하나 가지고 고객 환경 세 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아니 뭐 개발 환경, 뭐 배포 환경, 무슨 환경, 뭐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자, 이번에는 VI, 자, 웹4-pad.yml, 자, 입력 모드 A. 자, 이번에는 네임스페이스도 야물 파일로 야물에다 하는 걸로, 알겠죠? 자, 이거 웹4, myns4, 그 다음에 밑에 네임스페이스 ns4, 되셨나요? 이름, 파드 이름, 네임스페이스 myns4, 그 밑에 네임스페이스 myns4. 자, 하나의 야물 파일로 리소스 여러 개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하면은 이거 에러 납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에러 나죠? 에러가 나는데 이게 그 에러 이유가 그 저희랑 해당 사항이 안 되긴 한데 이게 에러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의 야물 파일에 얘도 리소스고 얘도 리소스잖아요. 그죠? 여러 개 리소스를 만들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이픈 3개 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 이게 없으면 에러가 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크리에이트 하니까 또 에러가 나죠. 어? 에러가 나는데 지금은 문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어요. 아까 에러 메시지가 다르잖아. 요거 넣기 때문에 이제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지금 에러는 뭐냐면은 자, 네임스페이스는 생성이 됐다죠. 네임스페이스는 생성이 됐잖아요. 근데 뭐가 에러가 난 것 같아? 파드가 생성이 안 됐어. 자, my NS사에 파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여기 에러 메시지 보니까 my NS사를 찾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먼저 뭐부터 만들려고 하죠? 얘네들은 코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읽어서 만든단 말이야. 근데 파드부터 만들죠. 근데 네임스페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는 상태에서 여기 네임스페이스에다 파드 만들려고 하니까 이러한 네임스페이스가 없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얘는 에러가 발생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얘만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요? 먼저 뭐부터? 네임스페이스부터. 그래서 이거 복사해서 위에다가 해주시고, 파드를 마이너스 3개, 하이픈 3개에서 밑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 알겠죠? 그래서 네임스페이스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해당 네임스페이스에 파드를 만들어야죠, 순서. 그래서 이거 하나의 야물 파일로 여러 개 리소스를 만들 때는 좀 그 의존 관계 있죠, 의존성. 그거 생각해서 코드를 제작하셔야 돼. 잠시만, 저는 삭제 좀 하고. 자, 그럼 vi 편집기로 웹사 다시 파드.점 야물. 자, 엔터, 임용모드 A. 자, 이렇게 편집하셨나요? 네임스페이스 먼저, 하이픈 3개, 그 다음에 파드. 이 파드는 myNS4. 여기에 만들 거야. 자, 복사, 붙여넣기, 저장. 자, 그 다음에 kubectl create -f 웹사 다시 파드.점 야물. 순서가 맞아야죠. 네임스페이스 먼저 만들고, 파드 만들고. 자, kubectl get 네임스페이스. 자, myNS4.
그다음에 kubectl get 하드 하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디폴트 네임스페이스니까 뒤에다 마이너스 n my ns4 해야지. 왜 안 나오지? kubectl describe 하드 마이너스 n 네임스페이스 ns4 네, 웹삽 하드 자 네임스페이스 my ns4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보려면 kubectl getPath 마이너스 A인데 그랩 마이너스 V 예, 큐브 시스템은 빼고 자, 그다음에 교재는 115페이지 기본 네임스페이스 변경하기라고 있거든요. 자, 지금 저희가 기본 네임스페이스가 어떤 녀석이라고 했지? 네, 디폴트라고 했었죠. 디폴트. 자, 요거를 이제 변경할 건데 자, kubectl config 뷰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컨텍스트가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컨텍스트가 하나가 있어요. 자, 클러스터 점 로컬. 요게 지금 저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저는 쿠버네티스 어드민, 그 다음에 네임은 쿠버네티스 다시 어드민 골뱅이 클러스터 점 로컬. 그 다음에 현재 컨텍스트는 어떤 거 쓰고 있대요? 요거 쓰고 있대요. 요거. 그래서 요게, 자, 요거를 제가 메모장에다가 잠시 옮겨서 지금 여기에는 출력이 안 되어 있지만 여기에 네임 스페이스는 디폴트다. 요게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는 컨텍스트가 요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치? 그럼 리소스를 만들면 네임스페이스 전부 다 디폴트에 자동 생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저희가 이 네임스페이스 그 디폴트를 한번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 건데, 아, 이 명령어가 좀 옆으로 길어지니까 메모장에 만들어서 할까요? kubectl config set 다시 컨텍스트 그리고 그 좀 전에 큐브 컴피그 뷰어 열어 놓으시고요. 네, 복사해서 하시면은 오타가 거의 없으니까 자 kubectl config set 다시 컨텍스트 한 칸 띄신 다음에 요거 있죠 네임 네, 네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고 이 어드민만 유저로 변경할게요. 저희가 새로운 컨텍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러한 네임에 얘도 네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러한 이름의 새로운 컨텍스트를 만들 건데 옆으로 길어지니까 한 칸 뒤에 역설레지. 자, 그다음에 클러스터. 클러스터는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이걸로 쓰셔야 되고요. 저희 클러스터 이름. 그다음에 유저. 유저도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이걸로 써야 돼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려는 게 네임스페이스를 디폴트가 아니라 다른 걸로 할 거라 네임스페이스는 myNS5다. 아, 근데 지금 myNS5는 없죠? 만들면 돼요. 이거 먼저 한 다음에. 아니면 뭐 먼저 네임스페이스 만들고 하셔도 관계는 없고. 자, 그래서 오타가 있을 리가 거의 없지 않나? 요것만 잘 입력하시면 그 나머지는 네, 복사해서 하시는 거라. 자, 요거 이름 바꿨죠? 음.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 그럼 큐브시티의 컨피그 뷰어 보시면 이 컨텍스트가 추가가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죠. 여기 추가되지 않았어? 자, 추가는 됐지만 현재 사용하는 컨텍스트는 어떤 거죠, 여전히? 쿠버네티스 어드민 이거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떤 걸로? 이걸로 바꾸면 되겠지. 네, 그래서 kubectl config use 컨텍스트 쿠버네티스 유저 적당히 입력하고 탭하면 나와요. 엔터. 그러면은 변경됐다고 나오지 않나요? 스위치 됐다고? 컨텍스트가? 그 kubectl config 뷰어 보시면 현재 사용 중인 컨텍스트는 뭐다? 쿠버네티스 어드민이 아니라 유저 이거다. 어, 이거다란 얘기야. 그러면은 이젠 기본 네임스페이스가 디폴트가 아니라 뭐가 될 것 같습니까? myns 5가 기본 네임스페이스가 돼요. 그래서 kubectl create namespace myns5를 일단 만들어 주셔야 되고 자, myns5 생성됐죠? 자, kubectl get pad 하고 엔터 하면은 원래 여태까지 어떤 녀석이 나왔었지? 자, 잠깐 요거 열어봐, 이거. 자, kubectl get pad 하면 원래 어떤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애가 원래 나왔었습니까? 그치,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있었던 얘가 원래 출력이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나오죠? my NSO 네임스페이스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 네임스페이스가 어떤 걸로 바뀌었다? my NSO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얘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임스페이스 지정해야지, 디폴트 이거, 이름. 음. 그러니까 얘네들처럼 얘도 이젠 마이너스 n 디폴트 해야지 출력이 돼요. 왜냐면 기본 네임스페이스가 이제 디폴트가 아니라 my NSO로 바뀌었으니까. 자, 그러면 파드 하나 만들어 볼까요? 큐브시티에 run web 5 다시 파드 이미지는 nginx 포트 80번 씁니다 하고 엔터 하면은 요거 네임스페이스 어디에 생성됐을까요? 그렇죠. myNS 5번에 생성이 됐겠죠? kubectl getpad -n myNS5 이렇게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얘가 기본 네임스페이스잖아 지금. 자, 그럼 kubectl describe pad 네, web5 pad 얘는 네임스페이스 지정할 필요 없잖아요. 기본 네임스페이스가 myNS5번이니까. 그래서 확인하시면 웹 파드는 myNS5번이래요. 정보 확인할 때 기본 네임스페이스에다가 이렇게 좀 별딱지 하나 좀 붙여주면 보기가 좀 편할 텐데, 그치? 왜냐면은 지금 기본 네임스페이스가 우리는 이건데, 남들이 봤을 때는 이건가? 이렇게 혼동할 수도 있잖아. 원래 기본값이 이거니까, 그치? 자, 그럼 저희는 원래대로 변경할까요? kubectl config viewer. 자, 원래대로 변경한다는 얘기는 뭐야? 다시 요걸로 바꾸자는 얘기지? 네. kubectl config use context 요거 어드민으로 바꾸면 되겠네. 자, kubernetes 다시 어드민 골뱅이 로컬로 클러스터 점 로컬 변경하셨나요? 네, 그러면 kubectl config 뷰어로 보시면
네, 현재 컨텍스트는 다시 원래 거. 쿠버네티스 다시 어드민으로 바뀌었네. 그럼 네임스페이스 다시 뭐가 기본가? 디폴트가 기본가. 그래서 큐브CTL 갭 파드 하면은 이제 웹일 파드가 나오고,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 n, 마이 n에서 오를 해야지 외부 파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네임스페이스는 고객별로 환경을 분리하거나 또는 목적에 따라서 뭐 개발용, 뭐 배포용, 뭐 저장용, 뭐 그런 그 용도에 따라서 이제 분리하거나 그럴 때 이제 주로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좀 정리 작업 삭제를 좀 할 건데 큐브CTL get namespace 네, 그다음에 각각의 네임스페이스에 포함된 파드들 웹일 파드는 바로 그냥 삭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큐브CTL delete 파드 웹 1 파드 자, 웹 1 파드 삭제했나요? 네, 확인하면은 없어졌죠? 그다음에 큐브CTL delete 파드 만약에 얘랑 얘 삭제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이러면 돼? 이러면 안 되지. 왜냐 이러면은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서 얘를 찾아서 삭제할 건데 얘는 디폴트 네임스페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n 마이 ns 2번에 웹이 파드 그다음에 저기 웹3 파드도 마이 ns 3 네임스페이스에 웹3 파드 이렇게 삭제를 하셔야죠. 그 네임스페이스 지정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파드 두 개 남았죠. 웹4, 웹5. 어, LS 하면은 그 웹사 파드 같은 경우는 캐소를 열어서 보시면 얘는 네임스페이스랑 파드랑 같이 만들었죠. 그럼 이럴 때는 야물 파일 이용해서 지우면 같이 사라져요. 네임스페이스랑 파드랑 같이. 그래서 큐브CTL delete -f 웹사 다시 파드.점 야물 그럼 네임스페이스랑 파드랑 같이 삭제가 되죠. 자, 그럼 왜 뭐 파드 남았는데 얘도 어떻게 지우면 되지? 아직 하지 마시고 네임스페이스 지정하고 파드 이름 지정하면 삭제가 되겠죠. 근데 이번엔 어떻게 하느냐? 네임스페이스를 지워보세요.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지워버리면 그 네임스페이스에 만들어진 리소스들도 싹 다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를 삭제하면은 네임스페이스에 생성된 리소스들도 삭제가 돼요, 같이. 자, 확인하면은 이제 없네. 이제. 자, 그러면은 kubectl getPath -a 하면은 그 쿠버네티스 구성 요소로 동작하는 그 파드들만 큐브 시스템 네임스페이스 쪽에 있고요. 그 나머지는 없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네임스페이스는 남았을걸요, 몇 개? 몇 개 남았지? 마이 NS 1, 2, 3 남았네. 삭제할게요. 큐브시티에 딜리트 네임스페이스 마이 NS 1, 2, 3 삭제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정리 작업까지 다 되었으면은 잠깐 쉬었다가 그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네임스페이스까지 봤고요. 그다음에는
교재 124페이지 보시면은 그 야물 파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 도커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별도로 막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뭐 하시면서 좀 시행착오 겪으시면은 다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주의하시면 돼요. 들여쓰기만 주의하시면 돼요. 제가 왜 일부러 이렇게 작성한지 아시겠어요? 뭐 들여쓰기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일부러 들여쓰기해서 작성했잖아, 내용들을. 그리고 배열은 이 하이폰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하이폰. 네. 만약에 작성할 데이터가 여러 개고 하이폰으로 계속 나열하시는 거 알겠죠? 하이폰으로. 그래서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잘 하십니다. 별도로 뭐 시간 내서 공부할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128페이지 API 버전, 쿠버네티스 리소스들은 API 버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알파 버전은 저거죠. 그, 아직 결함이 있는 거지. 개발 단계지. 그 다음에 베타 버전이 안정화된 게 직전의 버전이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버전이 그 안정된 버전인데,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리소스마다 API 버전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열어서 보시면, 일단 디렉토리 이동할까? cd.ls, cd API, 여기로 이동해서 할게요. 자, 디렉토리 이동이 다 되신 분들은 kubectl API 리소시스, 그러니까 리소스 S라고 하자. 그러니까 kubectl API 다시 리소스 S. 자, 하고 엔터 하시면, 리소스가 많이 있는데요.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저희 파드만 볼게. 자, 파드는 뭐 숏네임이 PO라고 되어 있는데, API 버전이 V1이라고 되어 있죠. V1은 초창기부터 있었던 버전이고요. 그리고 이 네임스페이스가 true로 된 애들은 네임스페이스로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false로 된 애들은 네임스페이스로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kind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야물 포맷으로 리소스를 만들 때는 API 버전이랑 kind를 입력하는데 이게 맞아야 돼, 알겠죠? 응? 파드는 API 버전이 V1이고 kind가 파드라고 나와 있는데 엉뚱하게 버전을 앱스 V1으로 하고 kind를 파드로 하면은 생성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죠. 자, VI 편집기로 웹.yaml. 자, 입력 모드 A 눌러 놓으시고 자,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여기 위에 네임스페이스는 그냥 없앨게요. 자, 이름 웹 네임스페이스 없애주시고 자, API 버전 V1 kind 파드 잘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일부러 apps 슬래시 V1 자, apps V1 그러면 아마 올인하겠죠? 생성할 때. 네,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저장. 자, kubectl create -f web.yaml. 자, 에러가 나는데 보니까 no match for kind fad 버전 apps v1. 그러니까 지금 kind랑 버전이랑 매칭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이런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kubectl API resource S 하면은 파드는 버전이 API 버전이 v1이고 kind가 파드인데 이 버전을 뭐 다른 걸 엉뚱한 걸 했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오류가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CTL explain이었나? explain 파드. 자, 친절하게 또 세부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파드는 kind가 파드고 API 버전은 V1이야. 그다음에 구성 요소로는 API 버전 설정해야 되고 kind를 설정해야 되고 메타데이터, 그다음에 스펙,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해야 돼. 그리고 뭐 여기 사이트에 가면은 뭐 내용이 있으니까 참조해 이렇게 알려주죠. 자, 그러면 요거를 VI 편집기로 다시 열어서, 그러니까 지금 카드는 생성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죠. 자, 그럼 VI 편집기로 웹점 야물 열어서, 자, 1번 라인의 API 버전, 그 앱스 슬래시 지워주시고 V1 저장. 네, 그럼 크리에이트 하면은 에러, 에러 없죠? 네, 생성도 잘 됐고, 그다음에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생성이 됐겠죠? 저희는 지금. 자, 그다음에 디스크라이브로 확인하시면 파드 이름, 네임스페이스 디폴트. 이거 왜 열었지? 어, 그냥 열었지? 그래서 뭐 웹, 네임스페이스 디폴트. 저는 노드 3번에 생성이 됐고, 러닝, 네, 파드 상태 러닝, 그다음 컨테이너도 러닝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스케줄러가 노드를 배정하고, 그다음에 API 서버가 노드 3의 큐브레한테 내용 전달했으니, 노드 3번의 큐브렛이 이제 이미지 다운로드, 컨테이너 생성 구동, 뭐 이런 동작을 하는 거죠. 네, 삭제. 이렇게 해서 이게 몇 장이었냐? 5장이었나? 5장이구나. 제 5장 그 쿠버네티스 아키텍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끝.